그래서 무조건 마지막 학기에 따라 내 대학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내신만 공부하는 건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죠. 3월 모의고사 잘들 보셨나요? 네, 일단 3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내신 공부 시작하는 걸 3월 모의고사 뒤로 이렇게 마음 편히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빼박 내신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4월이 됐으니까. 근데 또 이게 내신 공부 시작하기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또 일단 너무 싫잖아요. 내신 공부 시작하면 당장 한 달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4월 중간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신을 버려도 되는지, 내신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신을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학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학년별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번 마지막 학기 내신에 굉장히 목숨을 건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절박할지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은 내신 성적까지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이드라인을 잡으러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귀염둥이 1학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 고1 친구들은 아직은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게 좀 어색하고 내가 중학생이라는 게 조금 더 친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 내가 중학생이었는데? 입시가 이제 내 얘기라고? 이제 나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 중에 내신을 버려야 되는 친구들은 없고요. 여러분들은 다들 내신을 챙겨야 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은 중학교 때 내신 시험과 스타일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새로 마음가짐을 세팅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아무리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한들 1등을 못할 위험도 있는 게 고등학교 내신이고 반대로 내가 중학교 때 조금 내신을 잘 못 땄지만 고등학교 왔다고 무조건 더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클린하게 먹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치만 나라고 그 1등급, 2등급을 못 받으란 법은 없죠. 전 여러분들 모두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초장에 확 기운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1, 2등급 할 수 있어 라고 모두가 최대한 높게 목표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혹시 아주 구체적인 내신 공부법이 필요하다면 제가 구슬주님과 아예 내신 시험 공부법에 대해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고1 친구들 화이팅! 자, 다음으로는 2학년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자면 내가 1학년 때 내신을 한번 해봤는데 이미 내신 망한 것 같은데요? 4등급 뜬 것도 있는데요? 어떡하죠? 어떨 TV? 이거는 약간 농담이고 어쨌든 어떻게 해도 내신이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나도 정시 파이터 들어가? 요즘 정시 많이 뽑는다던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DM으로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아시죠? 당연히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2학년 1학기 내신을 버린다? 절대 안 돼요. 내가 왜 목표하는 등급을 못 이뤘는지 아주 철저히 성찰하고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사실상. 여러분 혹시 제가 최근에 영고TV 출연한 거 보셨나요? 제가 영고TV에 슥 놀러가서 2학번으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수시로 영고대 경영학과를 붙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털고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둘 다 내신 2.2랑 2.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경영학과가 문과 중에 제일 높은 학과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영고대 경영치고 막 아주 소름 끼치게 높은 내신은 아니죠. 근데도 이제 친구들이 상승 곡선을 이뤄서 갔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들의 1학년 성적만을 봤을 때 주요 과목 중에 3등급이 뜬 과목도 있었고 4등급이 뜬 과목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수시로 연고대를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내신 쉽지 않네? 4 떠버렸네? 하고 슬슬 풀어지고 포기할 때 그 친구들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존버했기 때문에 상승 곡선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하지만 발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건 1학년 때 성적이 왜 만족할 만큼 안 나왔는지를 성찰해야 할 텐데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노력 부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되게 잘 알아요. 그 학생들이 종종 저한테 DM으로 고민 상담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제가 내신이 망했는데 사실
1학년 때는 너무 노느라고 내신이 망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로 시작하는 DM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1대1 상담하듯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 민영쌤, 제가 사실은요 하면서 나오는 말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올 법한 이유는 1학년 때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잘 몰랐다 일 것 같아요. 이것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내신의 암기가 정말 안 통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특히나 좀 치열한 일반고나 아니면 뭐 자사 특목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신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와서 그 아무리 시험 범위를 암기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제시문을 아예 새 걸 출제를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암기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내신은 생암기다, 암기량의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온 친구들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2학년 때는 학교 스타일에 맞게 공부 방법을 보완을 하셔야죠. 우선은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를 어느 정도 일체화시켜서 내가 지엽적인 걸 통암기하는 데 썼던 시간을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데 혹은 기본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숙지하는데 좀 더 할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 방법을 보완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시험 범위가 너무 넓고 암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에이,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거 암기 못하지, 이걸 외우라고 냈다고? 하고 적당히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정말 지엽적인 거에서 미끄러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친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암기량을 훨씬 많이 늘려야겠죠.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찾으시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내신 공부를 시작을 하시든 아니면 조금 잠을 줄여보시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암기의 시간을 쏟는 게 내 학교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내 1학년 때 내신을 아주 철저히 성찰하고 2학년 1학기 내신을 어떻게든 올려봅시다. 여러분, 상승곡선을 만들어서 연고대를 갔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직은 완전히 정시 파이터로 넘어가기에는, 즉 수시를 다 버려버리기에는 이른 시기니까 우리 2학년 1학기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학기에 리드 성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들 내신 버려도 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3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뭐 내신 3등급보다 좋으면 내신에 올인하고 내신 3등급, 4등급보다 안 좋으면 정시에 올인하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3은 이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에서의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풋, 즉 내신에 써야 하는 시간 대비 아웃풋, 총 내신 평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서울이 목표인데 내신상 조금 애매한 친구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로 내신이 2.6인데 인서울 상위권이 목표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신을 올려서 상위권 학교를 많이 쓰고 싶겠죠. 그러면 이 2.6인 친구가 마지막 학기 내신을 2.0을 찍는다. 사실 이것도 좀 어렵죠. 3등급이 안 뜨고 다 2등급 안에서 세이브를 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2.0을 찍는다. 그러면 총 평점이 2.48이 돼요. 총 0.12점이 오르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제가 단위수가 많다고 가정을 한 거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의 단위수에 의하면 이것보다도 덜 드라마틱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총 내신이. 그럼 반대로 이 친구가 수능을 좀 하느라고 내신을 망했어요. 총 내신이 2.6이었는데 마지막에 망해서 3.0을 찍었어요. 그러면 총 평점이 2.68이 됩니다. 그러니까 0.08점밖에 안 떨어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신이 3.3인 친구인데 일단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막학기를 정말 열심히 해서 현실적으로 2.5를 받는다. 막학기 2.5를 찍으면 총 평점이 3.14 정도 됩니다. 사실 3.14라고 해서 3.14면 무조건 인서울 붙는다, 이렇게까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학기 내신이 수능을 하느라 좀 떨어져서 3.7이 됐다. 그러면 총 평점이 3.38이 됩니다. 이것도 망한 거에 비해 생각보다 내신이 별로 안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 학기에 따라 내 대학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내신만 공부하는 건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시험 기간엔 내신을 해야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이제 시험 기간 2, 3주에 되게 효율적으로 내신 공부를 하고 나머지를 정시에 썼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풋이 수능에 쓴 시간으로 바뀌고 그에 따른 아웃풋, 정시에서의 대학 라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3등급 중간이 100분이 83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때 영어 2에 국수탐 다 3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인서울 끝자락이 될 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내신과 모의고사 올 3 중간과의 내 거리를 비교해보고 뭘 달성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신도 우리가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봤으니까 모의고사 수능 성적도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는 올 3 중간 정도를 가정했는데 이번에는 국수탐 2등급 중간 정도, 그리고 영어는 하나 올려서 영어 1을 가정을 해볼게요. 2등급 중간의 백분위가 92.5 정도라고 치면 문과에서는 서성한이 살짝 여유롭게 되는 정도고요. 연고대는 살짝 어려운 정도.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통합 지원을 고려하면 비슷하게 서성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과 학과를 고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점수 구조에 따라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제가 아까 제시했던 국수탐 2등급 중간, 영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신 성적과 그에 따른 변동성, 수능 성적과 그에 따른 변동성 같은 거를 조금 고민해보시고 내가 언제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미가 있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경우의 친구들이 있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내신 컷과 내 내신 성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를 해도 좋고 조금이라도 올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신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쓰셔서 내신에 올인하는 게 이 친구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을 버려도 되는지, 내신을 챙겨야 한다면 얼마나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판단은 빨리 내리는 게 좋습니다. 내신 버려도 됨? 내신 얼마나 올려야 됨? 이런 고민 자체를 몇 날 며칠을 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시죠?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괴롭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되게끔 스스로 보여주셔야죠. 증명을 해주셔야죠. 저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 여러분을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신에 대한 마음가짐 판단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